결혼 후 여러분은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전엔 하루에 몇 번이고 전화하던 엄마였는데 요즘은 주말에 연락이 없으면 어색하기보다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나. 잘 지내? 라는 문자 한 통에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지고 예전엔 잔소리처럼 들리던 부모님의 말들이 이제는 이유 없이 그립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결혼은 한 사람과의 사랑을 약속하는 동시에 이전에 맺어졌던 수많은 관계들과 다시 새롭게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요. 특히 부모라는 이름의 존재와는 더 깊고 묘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의지했던 만큼 거리도 멀어지고 고마웠던 만큼 미안함도 커집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줄어든 건 아닌데 왜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쉽게 서운해지고 또 그렇게 쉽게 멀어지는 걸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하면 부모님과 더 가까워져요.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과의 사이가 어색해졌어요. 애매해졌어요. 같은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공존하는 이유. 그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관계의 정체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멈춰 서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결혼 이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따뜻하게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이 느낀 그 복잡한 감정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 감정 속에 우리가 진짜 가족을 다시 배워가는 힌트가 숨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흔드는 그 감정. 함께 천천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종종 어떤 풍경을 지나치듯 마주합니다. 퇴근길에 들린 버스 안에서 혹은 마트 앞 벤치에 앉아 누군가의 전화를 엿들으며 그 목소리 속엔 말보다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자식과 부모 사이의 대화는 그 짧은 순간에도 무언가가 찡하게 남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도 생활비 조금 보냈어요. 많이는 못 보냈지만. 이 말은 단순한 전달이 아닙니다. 자식은 전화를 걸기 전에도 마음속에서 수십 번 망설였을지 모릅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의 긴 고민, 계좌 잔고를 들여다보며 이 금액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따져본 흔적, 배우자와 나눴던 대화 속의 미묘한 온도차까지 그 모든 감정이 조금 보냈어요라는 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부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식의 숨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 안에 담긴 조심스러움을 놓치지 않죠. 말은 밝게 하지만 부모는 압니다. 자식이 얼마나 많은 것들과 씨름하다가 이 전화기를 든 건지. 그래서 일부러 더 밝게 대답합니다. 아이구야, 내가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이런 건 보내지 마라. 우리는 괜찮다. 그 말은 겉으로는 받지 않겠다는 의미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자식의 그 마음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보다 빠르게 계좌엔 이미 돈이 입금돼 있습니다. 부모는 그 돈이 결코 남아서 보내진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8세의 박수님 씨는 딸이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오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보다는 다음 달부턴 안 보내도 되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돈이 안 들어오면 괜히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게 되더라고 고백합니다. 아프진 않은지,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그 돈 자체보다 딸의 상황이 걱정돼서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 걱정이 딸에겐 또 부담일 수도 있겠죠. 이처럼 부모의 마음 속에는 수없이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자식이 보내준 돈으로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가는 발걸음은 가볍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 돈이 잉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식의 생활 속 어딘가에서 쥐어짜낸 결과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자식들이 생활비를 보낼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직장인 이지연, 39세, 씨는 한 달에 30만 원씩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는데 그 돈을 보낼 때마다 이번 달은 좀 빠듯한데 라는 말을 속으로 되낸다고 합니다. 남편이랑 아이 학원비만 해도 벅차요. 그래도 엄마가 워낙 저희 키우실 때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내요. 근데 한 번도 엄마가 받으시면서 고맙다는 말 안 하세요. 늘 하지 마라, 그러시죠. 하지만 지연 씨는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압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엄마 역시 그 돈이 쉽지 않게 보내졌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도 중심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돈은 단지 수단일 뿐, 그 안에 담긴 감정이야말로 핵심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서적 교류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관계에서 감정의 비대칭성을 자주 언급합니다. 부모는 받으며 죄책감을 느끼고 자식은 주며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의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한 상담 사례에선 결혼한 아들이 생활비를 보내지 못했을 때 어머니가 요즘은 나를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라는 말을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돈을 못 보낸 것이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사랑의 결핍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상담을 통해 각자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 혹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식이 드리는 용돈, 정말 계속 받아도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은 단순히 돈을 보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다양한 감정들과 마주하며 때로는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몰라 갈팡질팡하는지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받는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방향성과 균형, 신뢰와 사랑의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을 준 것처럼 자식도 다시 그 마음을 돌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크기나 방향은 항상 같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생각해봐야 할 것은 돈을 받는가가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주고받는가입니다. 가족 간의 돈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완성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결혼까지 했으면 이제 다 된 거지. 이제 어엿한 어른이네 하는 말들도 듣게 되죠. 특히 부모 세대는 결혼을 하나의 인생의 매듭, 혹은 성공적인 마무리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긴 마라톤의 결승선을 통과한 것처럼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삶의 한 챕터를 끝맺는 기분을 주기 때문이겠죠. 그리하여 부모들은 자식이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너희 둘이 알아서 살아야지라며 어느 정도의 책임을 넘깁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곤 합니다. 자식의 독립을 응원하는 동시에 서운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혼이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아주 금세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은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짜 독립일지도 모릅니다. 학창 시절부터 사회초년생까지 실수해도 누군가는 뒷수습을 해줬고 누군가의 울타리 안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더 이상 울타리가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 결과와 책임이 오롯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혼자만의 삶이 아닌 배우자라는 또 다른 세계와 함께 시작하는 인생의 확장판이기도 하죠. 서울 은평구에서 만난 34세의 김도연 씨는 결혼 4년 차에 접어든 워킹데디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3살배기 딸아이를 키우며 그는 요즘 부쩍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친구들과의 저녁 술자리가 자연스러웠던 평일 저녁, 지금은 퇴근 후 집에 가서 아이 목욕을 시키고 우유를 데워주고 잠자리에 눕히는 것이 루틴이 되었습니다. 도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전에는 솔직히 부모님한테 매달 50만 원 드리는 게 부담이 아니었어요. 제가 혼자 살 때는 생활비도 적었고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 대출은 기본이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기저귀값, 분유값, 병원비,
보육비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더라고요. 처음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줄인다는 게 죄송해서 며칠씩 고민했어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매달 50만 원이 그냥 돈이 아니라 진짜 숨통을 조이는 끈 같았어요. 이처럼 결혼 이후의 삶은 단순히 가정을 꾸리는 것을 넘어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경제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책임까지 한꺼번에 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 점점 무겁게 다가옵니다. 특히 30에서 40대 자녀 세대는 과거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경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부모 세대는 대부분 하면 된다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보상이 돌아왔고 저축을 하면 집 한 채쯤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심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보편화됐고 고용의 안정성은 사라졌으며 집값은 말도 안 되게 폭등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을 넘고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삶은 끊임없이 버티기에 연속이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38세 박지연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예요. 둘 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고 아이는 2명이에요. 그런데 적자예요. 매달 마이너스예요. 학원비, 병원비, 식비에 갑자기 생기는 돌봄 비용까지 감당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 와중에 부모님께 30만 원, 50만 원씩 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가끔은 자해 같아요. 제가 병원에 가야 해도 아껴야 하니까 안 가고 치과 치료 미루고 애들 물건 중고로 사고 그렇게 하면서 드리는 돈이 과연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죄책감인지 헷갈려요. 많은 자녀 세대가 이와 같은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자신들의 삶이 이미 너무 벅찬 상황에서는 그 마음조차 죄책감으로 변해버리곤 합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윤모 씨는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용돈을 보낼 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한 거예요. 매달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당연해지더라고요. 생활비에 보태 쓰게 되고 없으면 허전한 느낌도 들고 그러다가 아들이 한 번 늦게 보낸 날 이상하게 서운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란 걸 알면서도 마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감정은 비단 윤모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 세대가 비슷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바라지 않는다는 말 속엔 사실 받고 싶지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냥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 속엔 너무 힘들어 보이니 차마 말 못하겠다는 안쓰러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때로는 자식들에게 더 큰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36세 김유진 씨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엄마가 늘 그러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바란다. 그냥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된다. 근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어요. 뭘 해줘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오히려 더 커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줘 했으면 덜 부담스러울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계속 상상하게 돼요. 엄마가 혹시 지금도 참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말 못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결혼한 자녀는 부모의 삶 속에서 점점 부양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조율과 소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의 울타리에 있기를 바라는 경우, 혹은 자식이 여전히 부모의 기대에 무의식적으로 복종하려는 경우, 관계는 점점 무겁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짜 독립이란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정서적 거리 두기를 포함합니다. 그 거리 두기는 부모와의 단절이 아닌 건강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사랑은 여전하되 책임과 감정의 무게를 공유하되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식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부모의 기대를 채우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방식이라면 언젠가는 감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런 피로와 죄책감은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무디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결혼 이후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지 서류상의 변화를 넘어서 감정의 성장과 독립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 선택이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결혼 이후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가족의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결혼 이후의 삶은 단지 두 사람의 사랑이 가족으로 확장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 책임,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재구성이 뒤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진짜 어른이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익숙했던 관계의 규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도 단순히 돌봄과 보호의 일방향에서 상호작용의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종종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기대와 무게로 다가오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에 사는 40세 한지은 씨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겪는 감정적인 충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둘이 사는 걸 존중해 주셨고 간섭도 없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명절이 다가오면 올 수 있니? 가 아니라 그날 몇 시에 오니? 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라는 역할이 단지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남편과도 그 문제로 여러 번 다퉜고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가족 안에서의 역할 갈등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지만 동시에 두 집안의 문화와 기대, 관계의 방식이 맞닿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안에서 자식들은 자기답게 사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모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갈등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부모의 기대에 민감한 자녀일수록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만난 33세 정수빈 씨는 결혼 후 2년 동안 친정 부모님과 거의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늘 그러셨어요. 너는 우리가 키운 보물이야. 아무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미안했어요. 제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과의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쪼들렸어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늘 괜찮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걱정하실까봐,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실까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졌어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더라고요. 이처럼 결혼 이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모를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 혹은 이제는 부모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들의 입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억제는 결국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서로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면 말해도 돼. 부담이 되면 조절하자. 나는 여전히 너를 응원하지만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죄책감이나 희생이 아닌 따뜻한 연결로 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시작이 됩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8세 임모 씨는 최근 들어 아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어느 날 솔직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듭니다. 용돈 조금 줄여도 될까요?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요. 애들 키우고 집 대출 갚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얘기를 꺼내기까지가 얼마나 큰 용기였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이제 너도 내 삶 살아야지. 아빠는 괜찮다. 그 뒤로 아들과 얘기를 더 자주 하게 됐고 마음도 더 가까워졌어요. 이처럼 때로는 솔직함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는 그런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이 간섭이 아닌 이해로 이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따뜻한 쉼터가 됩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맞이한 자녀 세대는 이제 자신만의 가족을 꾸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 세대와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필요한 건 기대의 조율입니다. 서로의 삶이 겹쳐지되 침범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거리감. 그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건강할 때 우리는 부모와 자식 모두 더 나은 관계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소통이 있습니다. 대화의 문을 열고 서로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며 불편한 진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결혼 이후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성장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고 여전히 조율하는 중입니다. 사랑이 무겁지 않도록, 의무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족이라는 관계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 속에서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일방적인 돌봄과 순종의 구조였다면 이제는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걷는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 변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이 어린 아이 같고 자식은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없다면 가족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위한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예컨대 평소에 하지 않던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아빠는 요즘 어떤 생각하세요? 엄마는 우리 결혼 이후 외로움 느낄 때 없으셨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죠? 이런 문장들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한 발 더 들어가려는 진심 어린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36세 김세연 씨는 첫 아이를 낳은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엄마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말 뒤에 얼마나 깊은 애정과 걱정이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엄마의 조언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특히 육아에 대해서는 나도 엄마인데 알아서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강했죠. 그런데 막상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엄마가 해줬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들이 단지 간섭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며 건네는 배려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요. 엄마, 그땐 미안했어요. 그 말, 지금은 이해돼요라고요. 가족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주고 자식이 받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갈등을 피하려 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갈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 역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부모 역할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자녀가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는 모습을 볼 때 묘한 허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한 문화에서는 자녀가 거리를 두려할 때 부모가 그것을 소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감은 꼭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 두기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70세 최명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결혼하고 한동안 너무 바빴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날 일도 적어졌죠. 속상하긴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었는데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라고요. 그 말 듣고 나서야 알았죠. 얘가 멀어진 게 아니라 나처럼 잘하고 싶어서 애쓰고 있었구나 하고요. 그 이후론 서로를 재촉하지 않기로 했어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고 바쁠 땐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말하자고요. 부모와 자식, 그 관계는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변화합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통해 자녀는 자신만의 가정을 세우지만 그 기반에는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관계를 건강하게 다듬는 일은 자녀 세대에게도 부모 세대에게도 모두 필요한 작업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개념을 함께 있어야만 완성되는 것으로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보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게 진짜 가족의 의미 아닐까요? 결혼 후의 삶은 관계의 재구성과 적응의 연속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때론 아프기도 하지만 점차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성장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자식이 부모를 위로하고 부모가 자식에게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결혼은 단지 한 사람과의 사랑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의 관계 재구성을 받아들이고 나와 주변 사람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선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해서 배우고 다듬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이 여정은 때로는 성장통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단절이 아닌 진화를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익숙하게 이어져온 관계의 패턴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혼란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틈 사이에서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녀를 자신의 연장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인생의 멘토 혹은 삶의 선배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42세 이지혜 씨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며 부모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결혼 후 부모님의 잦은 조언이 스트레스로 느껴졌고 서로의 삶에 간섭이 많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 역시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그 간섭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하세요? 왜 그런 사소한 걸 다 물어보세요? 라고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엄마의 그 작은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됐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매일같이 확인받는 느낌이랄까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자주 전화를 걸고 괜히 엄마 좋아하는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게 돼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이제야 진짜 와닿네요.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결혼 이후 단절되거나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물론 그 길에는 서로의 변화에 대한 낯설음과 때로는 오해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조차도 마음을 나누는 대화의 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점점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은 단지 개인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세대 간의 관계 재정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는 이렇게 해야 하고 자식은 저렇게 해야 한다는 고정된 역할 규범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며 때로는 모르는 것을 묻고 때로는 배워가려는 태도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68세 박성자 씨는 손주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돕는 과정에서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너무 다른 방식으로 인해 자주 다투고 서운해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딸이 육아를 할 땐 저랑 너무 달라서 속이 터질 때가 많았어요. 애가 울어도 바로 안 안아주고 일정 시간 지나야 안정감을 준다나 뭐라나. 예전 같았으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겠지만 지금은 딸이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묻고 듣고 존중하려고 하니까 다툴 일도 줄고 더 친해졌어요. 제가 배우는 거예요. 이젠 자식한테도 배우면서 사는 시대인가 봐요. 이처럼 진정한 가족의 모습은 가르치는 관계보다는 함께 배우는 관계에서 완성됩니다. 서로 다른 삶의 궤도를 걸으며 각자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연결된다는 확신. 그 확신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결혼이라는 하나의 계기를 통해 시작된 이 변화는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내 삶의 중심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어느 순간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표현, 짧은 안부 문자 하나, 예전처럼 마주 앉아 나누는 소소한 식사 한 끼. 그 모든 것들이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 결혼 후 가족 간의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로받고 싶고 또 위로하고 싶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더 깊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가족이란 결국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흔들리고 때론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단 한 곳. 그곳이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발걸음을 잡아주던 손, 넘어졌을 때 울며 달려오던 목소리,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던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우리도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내가 되고 어느새 부모가 되어 살아가면서 그 손길의 의미를, 그 사랑의 깊이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 속에는 나의 삶만이 아니라 이전에 함께했던 수많은 관계들이 재정비되고 다시 쓰이는 시간이 함께 찾아옵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는 때로는 멀어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어지기 위한 작은 숨 고르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그 당연함이 관계를 지치게 만들고 마음을 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일수록 더 자주 말하고 더 솔직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빠, 그땐 제가 너무 예민했죠. 미안해요. 그때 그 말, 지금은 이해가 돼요. 이 짧은 문장들 속에 미처 전하지 못한 고마움도, 미안함도, 그리고 여전히 이어지고 싶은 마음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된 미안함 하나쯤 품고 계신가요? 혹은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이 그 마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었으며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가족은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늘 사랑이라는 한 글자가 남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결국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시선으로 당연하지 않았던 소중한 관계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가족에게도 작은 진심 하나 전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